이제 정식 준비고 이제 정식 관리입니다. 이게 이제 포장, 제가 옛날에 이제 2014년도에 제가 이제 고랭지 지역 가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하고 그분은 역병이 옛날에 걸렸다고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해놓으시더라고요. 이제 이랑 보이시죠? 여기 보면 정시증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이따가도 소개했지만, 이제 1개월 전에 이제 미리 살포 결곤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어차피 하실 거니까 그때 되면 한번 토양이 신경을 하라고 합니다. 그냥 표토에서 30cm 이상 해주면 고루 잘 양분도 섞여질 수도 있고, 잎다나가 이렇게 기존에 층층이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뿌리가 뻗기도 안 좋고 좀 물리성이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결곤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신경이 어려워도 조금 이렇게 갈아엎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식 하시면 다 하시잖아요. 이건 다 괜찮아. 밑거름을 많이 주셔도 상관없는 게, 노지는 어차피 우리가 봄철에도 비가 좀 오고 여름철 장마에도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결국 비에 의해서 이렇게 유실이 다 돼요. 양분은 흡착이 물론 다 되긴 하지만 유실이 많이 됩니다. 고추는 그리고 다비성 작물, 많은 비료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 추비를 줘요. 하지만 남원 같은 경우는 3차는 좀 많이 안 주셔. 왜? 뭐 그렇게 줘봐야 끝까지 따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유념해 주시고, 솔직히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2cm 이상 해주셔요. 근데 우선은 노타리 치고 다 하고 이렇게 막 경운 해놓고 했어요. 좋아요. 근데 문제가, 미숙퇴비를 여기다 넣으실 거예요. 옛날에도 사례에 넣었는데, 정말 이 미숙퇴비에 의해서 암모니아 가스장이 오면은 좀 이렇게 결주가 많이 생기니까 손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해놔야 이렇게 빨리 이게 치면 안 돼요. 왜냐면 암모니아 가스 휘발하라고. 미숙퇴비 이런 거 쓰면, 유기물 퇴비를 쓰면, 완숙퇴비 쓰면 괜찮은데 미숙은 거기에 가스가 나와서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꼭 바로 멀칭하지 마시고 일주일 정도 놔두셔요. 11항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질소 씻고 뭐 이건 다 표준적인 거예요. 뭐 석회도 이제 본인이 땅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심스러워. 그럼 토양 검사를 한번 의뢰해 보세요. 정말 1000평 이상. 1000평 남원에서는 안 하셔요. 많이 해야 300평? 400평?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하우스 하신 분들은 좀 많이 계신 분도 있긴 하셔요. 노지에서 많이 안 하셔요. 근데 이건 표본적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항상 중요한 게 멀칭을 하는데 미숙퇴비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아모니아 가스장애가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규산이 있는데, 우리가 물론 이제 여러 도나 시군에서도 실험을 해봐야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규산이 이제 벼에도 SI 규산을 넣으면 약간 딱 도열병을 막잖아요. 규산, 우리 성분이. 그러니까 고추도 그런데 약간은 조금은 효과가 있다 해도 근데 권하진 않아요. 솔직히 땅에다 규산을 넣으면 노는 물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자정작용이 되지만 밭은 그게 또 아니기 때문에 굳이 좀 안 하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하시면 하셔도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절간장을 하우스에서나 절간장을 줄이기 위해서 제1상칼리를 써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성공을 하면 좋긴 한데 잘못되면 고추, 특히 풋고추 파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경도가 딱딱해져요. 인산이나 세포 이쪽으로 튼튼하게 해줘서, 그래서 그거는 또 잘, 여기다가 제가 일반적인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넣었어요. 이제 추비 주는 거예요. 정식 후 한 달이 지납니다. 그러면 포기와 포기 사이 여기다가 구멍 뚫고 요소랑 염화가리를 수저 한 스푼씩 해서 주시면 돼요. 어차피 다 기본 요량은 있지만 조금씩 떨어져서 주시면 되고, 2차는 추비를 주신 후 다시 한 달 후에 주시면 돼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기다 주시면 안 돼요. 이 1항의 측면에 주셔야 돼요. 근데 3차는 잘 안 주셔, 4차는. 네. 예를 들어서 질소 다 우리 고추만 농업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농사 지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다 하시고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3차는 안 하시고, 그거를 잘 다른 데 쓰시더라고. 상추 재배하는 데 쓰시고, 막 이런 데 다 쓰시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좀 잘 지켜주시면 돼요. 이제 품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녹광, 청양, 뭐 건고추용, 이렇게 뭐 관상용 다 있는데,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건고추를 많이 해서 해야겠다. 풋고추용을 해서 많이 빨리 팔아야겠다. 근데 그런 걸 선택해 주셔야 돼. 근데 여기 보면 요즘 뭐 이제 이런 이제 품종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회사가 다 걸려있고 했기 때문에 어느 품종이 좋다 할 수는 없는데, 대가종 품종이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품종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 요즘은 역병, 저항성 품종도 있고, 또 탄저병, 저항성 품종도 몇 개 나왔으니까 이제 그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탄저 저항성도 좋긴 해요. 약간. 근데 그것이 조금 묘값이 비싸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잘못 낼 수도 있으니 한번 그거는 이제 항상 품종은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용도에. 또 혹시라도 비가 잘 오고 그런 지대에서는 이제 탄저 저항성 품종을 식재하셔도 됩니다. 이제 재배 방식 여러 가지인데 어차피 우리는 비가람 재배를 많이 안 하세요. 하시는 데가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다 노지 재배시니까 원래 노지 재배가 좀 이렇게 관리하기도 나쁘지 않고 하우스가 있으면 거기다 토마토든 다른 일반 채소 상추든 하면 더 소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고추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냥 차라리 노지에다 해야지. 인식이 노지에다 고추를 키지 이렇게 정말 하우스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여건이 그 밀식에 강한 이유가 많이 이렇게 따닥따닥부터 심으면 된다는데 그건 또 아닌 거예요. 병해충이 걸렸을 때 빨리 퍼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우리가 포기와 포기 사이는 한 30 정도 띄워주시는 게 더 좋아요. 어떤 분은 막 25cm 하는데 그게 좀 길거든요. 30에서 35cm 좀 넓게 해주시는 게 어차피 고추는 무한히 뻗어지는 무한화석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나중에 측지도 제거해 주셔야 하니까요. 그렇게 좀 밀식은 해주시지만 안 되고 강한 품종은 물론 좋긴 합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지만 좀 자제해 주셔야 돼요. 정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식을 고창이나 이렇게 부안 이런 해안까지 되는 일라이트 부직포 터널 재배를 해서 4월 초중순에 미리 이미 정시 다 들어간다고 해요. 저도 이제 현장에 가봤고 4월 그렇게 해서 하면 빨리 수확량이 더 많아져요. 솔직히 빨리 한꺼번에 터질 수가 있어. 수확량이 빡 터져요. 그렇지만 우리 남원 지역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돼요. 그래서 도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창 이런 데는 그런 걸 분석했고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조금 물론 그 노동력도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4월 달에. 하지만 하다 보니까 좋다고 해서 그 지방은 그렇게 해요. 그 지역은. 부안이나 고창 가보면요. 근데 우리 지역은 정식을 5월 달에 합니다. 이제 육묘상에 가보시면 이제 최고 좋은 게 90일묘까지는 못 펴요. 90일 묘 하면 안 되죠. 한 7, 80일 묘를 이렇게 다 공급해요. 그럼 그게 본엽이 11개 펴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첫 꽃이 펴 있어요. 그냥 재밌는 걸 제가 작년에 발견했어요. 우리 인근에 임실 농기센터 있잖아요. 이제 임실을 하면 고추를 또 많이 연구하고 하시잖아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연구회 회원이다 보니까 갔는데 고추도 주둘기 재배가 됩니다. 토마토도 여기 혹시 이노라인 상내에 오신 분 계시죠? 고랭지 지역에. 거기 보면 고추 우리 방울토마토 두줄기 재배를 이제 문봉인원 아영에 했었어요. 산내에. 그 고추가 방울토마토가 가지과라서 본엽 3회 때 그 전에 이렇게 적심을 하면 양쪽에서 올라와요. 근데 고추도 돼요. 고추도 같은 가지과라서 제가 작년에 보고 왔어요. 하반기. 그래서 그 연구하는 우리 연구사 선생님한테 대단하시다고. 솔직히 저는 가지나 이게 같은 가지과라서 설마 했는데 고추도 된다고. 토마토도 하고 있고 이미 고랭지 지역은 방울토마토가 두줄기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종묘값이 15%에서 25% 절감이 되니까. 근데 이제 고추도 지금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두줄기로 딱 뻗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싫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그게 궁금하시면 인실 한번 벤치마킹 한번 가보세요. 그 임실 고추 시험장에 해놨어요. 두 줄기로 딱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걔도 튼튼하고. 이제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수확이 더 많은지는 이제 실험해봐야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재배법이 또 달라지겠죠. 근데 우선은 우리는 일반적인 이렇게 한 줄기로 하니까 정식을 하실 때 아까도 제가 35에서 40 얘기했잖아요. 25cm 이렇게 포기와 포기 사이를 25cm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밀착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장막이 태풍기 바람에 의해서 가지를 막 치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병에 걸렸을 때 빨리 퍼져버려. 그러니까 한 35에서 40. 제일 좋은 게 한 35인 것 같아요. 25나 그건 안 돼. 쟤네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병이 왔을 때. 그리고 너무 밀식을 하게 되면 아까도 첫 페이지, 한 몇 페이지 정도에 보여드렸잖아요. 광합성 50도. 고추는 광합성도 해야 돼요. 그리고 환기도 잘 돼야 돼요. 이게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입을 살랑살랑하게 쳐주면 그것들이 이렇게 순화가 돼요, 공기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기도 순환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남원 지역은 5월 초순에 해주시면 돼요.
정식할 때는 너무 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이랑이 여기가 20cm 이상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까지 안 가요. 멜론이나 이렇게 뿌리를 많이 뻗는 작물들은 이렇게 그 뿌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 고추는 뿌리가 천근성이라서 얇아서 30cm밖에 분포를 안 해요. 근데 부정근, 옆에서 이렇게 또 뿌리가 나오면 좋긴 한데 그건 또 이제 관리를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정식은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매에서 13매를 썼는데 11매 정도가 적당하세요. 쳤고 피고. 그리고 하실 때 이제 7인 이전인데 어차피 이제 뿌리가 정식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이쁘게 포트에서 이렇게 빼서 정식을 합니다. 하지만 지온이 이게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온도가 이 기온이라고 하거든요. 기온의 온도가 높다고 해서 기온이 높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온도 봐야 돼. 지온. 멜론이나 이런 하우스,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는 수박도 다 박가루는 지온도 보세요. 지온을 측정해. 왜? 뿌리가 고온에서 고온 장애를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추도 물론 뿌리를 정식을 했을 때 너무 우리가 갑자기 추운 데 가면 몸이 불룩 떨잖아요. 떨면 안 되니까 그걸 예방하려고 미리 7일 전에 이렇게 멀칭을 해요. 하지만 미숙퇴비를 하고, 그러니까 완숙퇴비를 쓰셔야 하는데 미숙퇴비를 한 다음에 일단 해버리면 여기 비닐이에서 잘 이게 못 나가요. 가스장애 가요. 그리고 기온도 올라가는데 그 가스가 이제 올라오죠, 아예가. 그리고 미생물들이 여기 멀칭했기 때문에 그 이랑, 그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반응을 해. 따뜻해지니까. 그러면서 가스들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독소도 내뿜고. 그러니까 꼭 좀 완숙퇴비를 써서 좀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정식 후에요. 이제 뭐 하긴 하는데 이제 측진은 제거해 주시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한발개 관수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2, 3회인데 딱 보셔서 땅이 이미 우리가 토양이 이미 마른 이렇게 토양을 흙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이게 보슬보슬하면서 뭐 좀 뭉치면 그래도 있는 거예요, 수분이. 근데 막 좀 약간 부슬부슬하면서 부셔져요. 그러면 이거는 빨리 관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거를 흙을 좀 떠서 저도 항상 현장에 나가면 포장에 가서 이제 정밀을 우리가 봐요. 우선 기상 상태, 만약 하우스면 하우스 구조랑 여러 가지 환경, 그다음에 토양의 그 토양 환경도 분석해야 하고 이시 측정기랑 휴대용 측정기 갖고 가서 그리고 작물체. 우리가 그냥 작물이 힘이 없고 아프게 보이고 좀 약간 소실이 된 것 같다고 판단하기 전에 토양도 이렇게 봐야 하고 환경을 다 보셔야 돼요. 사양토 기준이에요. 2, 3회 관주를 하시면 돼요. 근데 장마기에는 배수를 자른 이유가 결국은 모든 작물은 뿌리에서 호흡을 합니다. 과습이 돼버리면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우리도 사람도 목욕탕에 가서 발 오래 담그면 손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습해 피해 받아요. 그러니까 배수구와 배수로를 잘 정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역병이든 탄저병이든 이런 것들이 잘 수인성 병이 번지지 않습니다. 잘. 항상 뭐 병해충 방제는 중요하니까 차후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총체벌레 진딧물은 이제 만약에 그 벌레가 바이러스를 걸려 있고 그거를 몸 안에 갖고 있으면 번지니까 보이면 빨리 처리해 주셔야 돼요. 사실. 유인입니다. 아까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제 여기서 고추가 이렇게 하나 있고 폭이 한 35에서 40 띄워놓고 또 하나 있고 또 35에서 40 하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띄워놔서 지주를 5포기 건너서 해주셔야 돼요. 한 다음에 유인을 해주실 거예요.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3cm 간격으로 한 3번까지 매주시고 4번까지 매주시면 좋긴 한데 대부분 좀 바쁘시면 3단까지만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4단까지 좀 해주시면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아마 2016년인가 이제 Y자 수영 저희가 이제 우리 센터에서도 했어요. 탄저 저항성 품종을 이용해가지고 Y자 재배 수영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렇게 유인할 때도 편해요. 근데 그거는 개당 5,000원 정도 돼요. 쇳덩어리. 우리가 고추대 이거 이렇게 한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같이 이용하니까 이따가 그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인 방법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게 이 Y자 수영. 이제 요즘은 임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시범 사업으로 해서 보조 사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Y자로. 여기가 기본 틀이 Y 틀이 있고 여기 일반 고추 파이프 대를 해놔요. 그리고 이렇게 한 5포기 떨어진 다음에 또 그걸 해놓고 짱짱하게 묶고 유인하기도 편하고 또 이렇게 통기도 좋고 채광 우리 이렇게
햇빛 받음도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단가가 좀 비싸다. 그래서 이제 한 3, 4년 전에 한번 시범 사업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제가 한번 봐봤는데 요즘 많이 좀 팔리긴 한다는데 이제 물론 자가로 사긴 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제 노지 쪽에도 고추 뭐 스마트팜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기획이 되고 사업이 만들어질 때 그럴 때 조금 같이 포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 서두에 드렸지만 고추 사이사이에 35에서 40개 해야지 막 밀식하면 안 좋은 일가 이렇게 떨어져서 하면 약간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지나다닐 때 옆에.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또 정식을 하셔야 돼요. 이걸 설치할 때도, 정식할 때도. 그러니까 그건 유인해 주셔야 하고, 관행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유인하시잖아요. 축지 나중에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하우스에서 많이 하시는 수영이에요. 관상용으로도 터널용 많이 하시고요. 근데 요즘은 많이, 나중에라도 시설 구축하시니까 한번 활용해 보세요. 괜찮으니까 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측지, 격가지 제거, 측지에 이렇게 제거를 해야 하는데, 이제 품종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뭐 정식 후 이제 20일경에 하는데, 약간 얘네들이 생육이 좀 더디면 그 이후에 좀 해주셔도 돼요. 왜냐, 잎을 너무 다 빨리 제거해버리면 결국 우리가 잎에서 광합성 작용, 그러니까 밥 먹는 작용하는 게 잎과 뿌리, 그리고 이게 다 햇빛과 물이 있어야 돼, 이산화탄소. 근데 잎이 막 없어져 버리면 글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영양분을 못 만드니까. 섭취를 못하니까 만약에 좀 비실비실하면 연년시비로서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식지를 좀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할 때 너무 왕성한 품종을 제거하셔야 돼요. 왜? 야가 너무 그러면 너무 무한으로 뻗어가고 옆에 가지를 쳐요. 옆에. 솔직히 비행기를 타시거나 옆 사람이 옆에 앉았는데 이렇게 좀 세구가 좋으신 분들이 옆에 앉으시면 좀 불편하잖아요.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처럼 고추도 예민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항과 1항을 높게 하고 그 다음에 포기 사이도 이렇게 간격을 35에서 40 유지해 주시고 측지도 정식 후 20일경에 하지만 그래도 딱 갔을 때 조금 좀 비실하면 조금 낮췄다 하셔요. 왜? 그것들이 다 해주니까. 하지만 이게 그게 또 무한히 뻗으면 시기를 놓치면 일할 게 많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고추만 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 측지를, 밑에 측지를 이렇게 다 제거했어요. 근데 약 안 치고 그냥, 아유, 바쁘니까 가야지, 가버리셨어. 근데 이제 공기 중에 우리가 안 보이는 바이러스든 곰팡이든 다 떠다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요인에 의해서 이 추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환경과 이 작물체의 내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이 부실부실해. 그리고 그 모든 온도랑 모든 게 맞으면 생겨요. 상처로 특히 들어오니까 꼭 그 작업을 하시면 살균제 약제를 쳐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건 격가지를 제거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이제 측지를 제거해 주세요. 이제 보시면 이게 따시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영양이나 괴산 이런 데 가시면 빨리빨리 하니까 이렇게 놓고 훑으시더라고. 훑고 나서 약을 치셔. 왜? 약을 안 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상처 났는데 상처난 몸으로 이게 안 좋은 오물을 대거나 물다면 세리잖아요. 똑같아요. 얘네들도 아파해요. 그러니까 측지를 이 정도 됐으면 그래 이제 측지 제거해야겠구나. 제거를 하셨어요. 이제 가위로 하시든 손으로 막 훑으시든 그러면 살균제를 하셔야 돼요. 여기 착과될 때. 근데 이 꽃 요즘 안 따시죠? 착과돼도 이 꽃에 착과돼도 안 따셔도 돼요. 우리 남원 지역은 많이 해야 노지에서 300평, 400평인데 뭐 많이 하면 500평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영양이나 괴산 이런 데 가면 노지가 3,000평이에요. 그분들은 하는 말이 선생님, 아유, 우리는 뭐 이걸 훑고 한다고 이거 언제 다 따고 하냐. 그러니까 측지는 다 제거해 주는데 이렇게 꽃까지 이렇게 열매 맺힌 건 안 따요. 그냥 비료 잘 주고 하면 되지. 어차피 추비도 주고 하니까 상관없다고 그러시니까 굳이 안 따셔도 돼요. 이거는 나왔어요. 굳이 여기 일본과 착가에 나왔던 이 열매는 뭐 따도 그만 안 따도 그만이에요. 물론 여기에 의해서 양분이 좀 가긴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노동력과 시간 바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이 경영이 뭐냐면 시간도 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듣는 것도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게 지금 그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축제 그냥 대충 놔두고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셔도 돼요. 나중에 했다가 어이구 번져버렸어. 어디까지 자를지 모르고 다 잘라버리면은 안 되죠. 정식 후. 꽃도 맺혀야 빨리 또 우리가 여름에 또 풋고추도 팔아야 여름에 또 많이 놀러 가면 우리가 그게 있어요. 사이클이 있어요. 항상 여기 물론 관련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재배 작형을 왜 만든 줄 아세요? 벼를
별을 옛날에는 이양을 못했잖아요. 그냥 육묘한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6월, 5월, 6월에 하잖아요. 그 대신 그 땅을 놀지 않기 위해서 마늘 양파 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서 그게 다 맞춘 이유가 그 사이클을 맞춰야만이 나는 올해 일할 시간이 한 몇백 시간이야. 근데 이런 걸 해서 만약에 3월 달에 뭐 고랭지적인 인월 아영 산내 오신 분들은 시감자 많이 하시잖아요. 3월, 2, 3월에 정식해서 6월에 수확해요. 시감자 이렇게 다 공급하세요. 이제 우리 일반 농가들한테 거기에 돈 얻고 또 거기다 이제 뭘 할까? 이제 그런 거 다 생각하시잖아요. 다 달라.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다 하세요. 근데 야는 이 작청을 봤을 때 애매해요. 1, 2월 달에 뭐 이제 따로 다 땅을 이렇게 쉬고 있고, 이제 물론 딸기 시설하우스나 상추는 놀지 않죠, 땅이. 계속 일을 하죠. 어떤 때는 상추 같은 경우는 4번 정도 다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고추 같은 경우는 뭐 대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일시 수확형 작형을 개발하고 있어요. 수확기계도 받고 하고 앞으로는 바뀌긴 하겠는데, 그래서 고추가 나중에라도 이걸 저도 이제 나중에라도 생각을 해야지만 고추를 차라리 일시 수확이 만약에 된다면 한 다음에 어떤 거를 노지에서 재배를 해야 이렇게 돈이 될까. 아무리 해도 6월 달에는 수확하잖아요. 뭐 6, 7월 달에. 근데 그 이후에 일시 수확으로 했어요. 그럼 7, 8, 90은 뭐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 노지에서, 노지 채소야 고랭지에서는 좀 알아주지만 평야지에서는 여름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차관해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방치하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좀 서둘러서 이쯤 되면 칙지를 좀 제거해 주세요. 이제 요약해 드릴게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인간이든 동식물이든 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딱 땅에 심어 놓으면 이 토양이 병들지 않고 연장 많이 안 했고 양분이 어차피 다 있어요. 그러면 정식을 품종을 선택했어요. 나는 건고추용을 할 거야. 딱 하신 다음에 파종 어차피 여기는 다 육묘에 대한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아셔야 할 게 육묘상에서 잘못 육묘에서 병이 걸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잘 보셔야 돼요. 사실 때. 그렇죠. 이제 진드미와 총체벌레에 의해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보셔야 돼, 그거는. 그리고 육묘는 꼭 여기는 이제 육묘 하시는 분들 양심적으로 잘 관리해 주셔야 돼,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퇴비는 아까 말씀드렸죠, 완수 퇴비. 이게 암모니아 가스장애로 인해서 피해가 오니까요. 그리고 정식 20일 전 뭐 이럴 때 이제 퇴비 해놓고 노타리 씌고 석회도 뿌려놓고 이제 밑거림 다 NPK, 질소, 인산, 가리 다 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거의 여기지만 한 7, 80일 묘를 쓸 거예요. 그러면 분립이 한 11매 정도 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뿌리야 이게 지가 이쪽 부분에 너무 위로 뜨지 않게 뜨면은 건조 피해 받고 너무 깊으면 이게 뿌리에서 가지과이기 때문에 토마토도 이렇게 뿌리가 그 위에 또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맞춰주셔야 돼요. 수확은 꽃이 핀 다음에 한 45에서 50 지나야 돼요. 그렇게 대부분이 다 피거든요. 근데 이제 수숙은 이제 다 이제 하우스나 아니면 이제 포장이 말리시니까 지켜주시면 되고요.